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발굴해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 사실 이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본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군 준비하셨어요? 최근에 배터리가 많이 핫한데 네. 그 관련해서 ESS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ESS. 제가 그동안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었고요. 네. 근데 지금 다 많이 오른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ES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고 최근에 ESS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 네. 가지 정리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ESS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개념부터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계속 흘러가니까 네, 그렇죠. 저장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ESS는 세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됐었는데 뭐 주파수를 조정을 하거나 부하를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써왔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투자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이 많이 지어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SS가 같이 함께 지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단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태양광은 낮 시간의 발전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데 네. 비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전기의 양은 밤에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이게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간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 ESS가 같이 지어져야 된다는 네. 이슈인데 최근에 미국 IRA 법안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연계된 ESS 개발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세제 혜택을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이 IRA 법안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전에 이제 수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담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수소랑 ESS의 공통점은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법안에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 ESS와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있는 건가요? 잘 아시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다가 7.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중에 네. 3조 원이 LFP 방식의 ESS 공장 투자입니다. 이 3조 원의 규모는 16기가와트시이고요. 16기가와트시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시죠? 그렇죠. 작년 한 해에 미국 전체에 지어진 ESS의 양이 5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거네요. 큰 양이 네. 지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SK온도 현재는 미국에 ESS를 만들고 있지 않지만 어제 기사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고요. 최근 산자부에서 ESS 재사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하게 되면 ESS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개정안 예를 들어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네. 부분이고요. 앞서 1월에는 에너지 저장 산업 관련해서 발전 전략 수립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산학연 연계가 되어서 이 부분이 왜 됐냐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최근 2년 동안에 한국의 ESS에 대한 투자가 끊겼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요? 활성화시키기 네.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냐고 하면 정부에서는 추산하기로는 2036년까지 약 26기가와트시의 ESS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 규모가 45조 원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ESS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지난 2년 동안 ESS에 대한 투자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ESS 전 세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신데 지금 글로벌 ESS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네. 전년 대비 올해 ESS 시장은 전년 대비 한 44%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대략 한 20조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330조 원으로 대략 16배가 성장을 합니다. 16배라고 하면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ESS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큰 건데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규모 자체를 보면은 점유율을 보면은 불과 3년 전이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ESS를 가장 잘 만드는 두 기업이 한국에 있었죠. LG엔솔과 삼성 SDI가 2020년에는 과반수 50% 이상을 점유를 했는데 작년 버전으로는 점유율이 14.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전 해에 35%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국내에서 투자가 끊기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게 됐고요. 중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CATL, 대표적으로 CATL은 작년에 43.4%로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점유율을 잘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CATL이 ESS에서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성장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CATL은 네. 배터리는 중국의 공장을 못 짓고 있지만은 ESS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미국에. 지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는 못 하고 있죠. 그리고 CATL은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국 내에서 CATL과 LG엔솔 혹은 삼성 SDI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전망이고 이에 맞춰서 LG든 삼성이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ESS 산업이 급격하게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미국의 ESS 추이를 보면 21년에 3.6기가와트시가 설치가 됐었고요. 22년 작년에는 5기가와트시가 설치가 됐는데 네. 올해는 9기가와트시로 대폭적으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80% 성장을 하는데 이 이유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많이 지어지는 시기 원년이 올해부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전망이고요. 향후에 3, 4년간은 미국이 중국을 추월을 하는 전 세계를 리딩을 하는 그 ESS 시장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 가장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지어집니다. 그러겠네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이 불규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ESS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요. 또한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모든 전통적인 발전을 신재생 발전으로 100%다 대체를 하겠다라고 네.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투자는 캘리포니아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한 예로 캘리포니아에서 향후 3년간 개통 연계 계약이라고 완료된 발전 프로젝트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ESS 없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미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ESS는 같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발전을 짓지만은 미국에 같이 SI 해서 시스템 구축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미국의 ESS 프로젝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형화가 될 것이고 장주기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투자비 최적화를 위해서 ESS의 LFP 비중이 대폭 늘어나게 될 텐데 현재는 한 30에서 40% 정도 비중이 향후에는 70%, 80%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즉 LFP가 ESS는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 LFP 대한 관심이 ESS 때문에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 사실 요즘에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꽤나 좋거든요. 우리의 하나솔루션도 이제 재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고 네. 태양광 옆에는 또 ESS가 또 설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네. 하니까 ESS와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봐야 할 텐데 밸류체인 구체적인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서 예. 네, 제가 최근 1년간 ESS에 관련된 리포트를 다 조사를 해서 네. 관련 이제 ESS가 담겨 있는 그런 리포트의 종목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개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밸류 체인이 크게 확장되는 흐름은 아닌데 네. 몇몇 개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배터리 팩은 국내 셀 3사가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PC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EMS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전력회사들, 전력기기 회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현대일렉트릭이 이런 기기를 만들면서 ESS 발전 자체를 구축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고요. 아모그린텍과 파워로직스는 BMS라고 하는 부분 시스템을 통해서 ESS 배터리 팩을 만들겠다. 중요한 핵심 종목 중에 서진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ESS는 여러 가지 뭐 가정용, 건물용 등등이 있는데 중요해지는 거는 발전용이죠. 이제 발전용의 ESS 배터리 팩을 만들 업체가 서진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는 업체는 비나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가 앞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 소재인 MEA를 만드는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글로벌에서도 수소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본업은 슈퍼커피스터라고 해서 보조 전력 저장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ESS의
보조되는 부품으로 함께 많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풍력 발전에서 ESS의 활용보다는 오히려 슈퍼커패시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기 네. 때문에 풍력 발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태양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보조 전력 장치로서 함께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나텍은 수소뿐만 아니라 ESS 관련해서도 주목할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ESS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기업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